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능력시험 고급 읽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급, 중급 고급이 바뀌면서 한국어 능력시험이 바뀌면서 중급 고급 문제지가 같아졌죠. 그래서 3, 4, 5, 6급이 같은 문제, 토픽 2로 시험을 봅니다. 우리가 어휘문법이 없어졌어요. 과목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휘문법에 나와 있는 유형들이 읽기 안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예전에 어휘문법으로 되어 있던 문제들이 읽기하고 유형이 좀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휘문법의 과목은 없어졌지만 어휘문법을 모르면 읽기, 듣기, 쓰기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과목이 없어졌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읽기 굉장히 중요하죠. 읽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쓰기도 어렵지만 쓰기는 장문을 하고 또 문제 네 문제밖에 안 되니까 이제 장문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되죠. 그러나 읽기와 듣기가 50문제씩으로 늘어났죠. 거기에 읽기 뒷부분의 문제들은 보면 여러분들 35회나 그전 시험을 보신 적이 있으면 아실 거예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어휘나 문법, 속담, 사자성어, 관용 표현 또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법들이 많고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기는 굉장히 많이 읽고 연습을 해야 하는데 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첫 번째 중요하죠. 그리고 보통 때 책을 많이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 무조건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좀 더 확실한 시험 공부를 좀 방법을 찾아서 해야겠죠. 그래서 신문 기사, 뉴스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읽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읽기에서 많은 문장들을 보면 그 공적인 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자기 개인적으로 쓰는 주관적인 글보다는 객관적인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읽는 연습을 많이 해두는 게 좋겠죠. 읽기 유형의 첫 번째 유형으로 나오는 문제는 예전에 어휘문법에서 출제되었던 그런 유형입니다. 문맥에 알맞은 문법 고르기. 그렇죠? 문맥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적인 글의 흐름. 그렇죠? 글의 흐름에 맞는 문법을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어휘문법으로 해서 따로 과목이 있었지만 이제 읽기에 들어가 있죠. 첫 번째 유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갈수록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먼저 유형을 한번 알아보면요. 이거는 OT 강의 때도 다 하고 있는 얘기지만 한 번만 잠깐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유형으로는 문맥에 알맞은 문법 고르기. 예전에 유형 2와 같이 같은 의미 표현 고르기. 이거는요. 유의 표현이라고도 하죠. 여러분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제 고급이니까 중급에서보다는 이제 많은 표현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유사하다, 비슷하다. 여러분들 그 단어들을 나오는 대로 항상 같이 메모하면서 여러분들이 메모장을 두고 필요한 것들을 메모하면서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쭉 살펴보고 복습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유의 표현 고르기, 같은 의미 표현 고르기, 비슷한 표현 고르기 이것들이 예전에는 어휘문법에 있던 유형이었죠. 그것이 이제 읽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문맥에 알맞은 문법 고르기는 여기는 이제 넣지 않았지만 한번 한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진 않아요. 근데 뒤에 세트 문제 보면 문맥에 알맞은 문법이 같이 막 들어가 있어요. 막 섞여 있죠. 그래서 2개 세트, 3개 세트. 그래서 50문제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읽기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사 제목 보고 내용 파악하기가 이제 고급에서 나오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중급 여러분들이 읽기를 연습을 다 했어요. 이런 것들은 보통은 중급에서도 나온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같아지는 거죠. 같은 거를 좀 더 어휘나 문법이 조금 더 고급 문법이나 고급 어휘를 사용해서 그 유형이 같이 반복이 됩니다. 또 하나는 글의 목적 파악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제문하고 비슷하니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학 작품 속 인물 파악하기 이것이 또 고급에서 새로 나오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1번부터 50번까지 풀면서 뒷부분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3, 4급을 구별하기 위한, 변별하기 위한 그 중급 문제가 많이 나오고 뒤로 넘어갈수록 고급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급, 4급, 5급, 6급을 시험 보는 분들은
네, 토픽 2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문제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맞는지에 따라서 급수가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기 고급에서는 배우게 됩니다. 이 유형으로 배우게 되죠. 그래서 10강으로 지금 계속 강의가 이어질 겁니다. 그럼 오늘은 문맥에 알맞은 문법 고르기입니다. 그러면 고급에서 필요한 문법, 필수 문법들이 대부분 나오게 돼요. 그래서 8문제를 같이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건데요. 그 만점에 도전하라. 여러분 책을 다 가지고 계시겠죠? 거기 보면 1유형에서 8개의 그 유형이 있습니다. 그 바뀌기 전에 그 형태로 나온 책이긴 하지만 그 유형이 대부분 다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이 그 유형 연습을 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더 많이 유형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점에 도전하라만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면 토픽 2는 꼭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좀 뒤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유형을 우리가 이해해야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유형에 따른 또 전략도 같이 살펴볼 거고요. 자, 문맥에 맞는 문법적인 문장이 되도록 그 주어진 제시된 문장에서 빈칸에 알맞은 조사, 종결어미, 연결어미 등을 고르는 문제. 조사는 뭐 다 알고요. 종결어미는 끝날 때, 그렇죠? 기마련이다. 이런 것들이 종결 표현이 되는 거죠. 끝날 때, 다 끝날 때. 연결은 2가지, 3가지 문장의 중간 연결하는 것들. 이런 문법을 고르는 거죠. 표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어떤 그 스타일, 유형인가요? 그 제시문이 한 문장의 서술문이나 아니면 대화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문이라는 건 이렇게 그냥 문장, 일반 문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요 문법사항을 묻는 문제. 예시문항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문장에서 빈칸에 넣어야 해요. 그런데 1, 2, 3, 4 보면 같은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공통 단어를 일단 여기다 넣어보고 그 다음에 맞는 문법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문법들은 고급의 필수 문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 그대로 다 여러분들이 메모를 계속 하시면서 복습, 예습 아시겠죠? 복습이 가장 중요해요. 보고 또 보고. 그렇죠. 연습만이 살 길이다. 아시죠? 네. 자, 그러면 전략을 찾아봐야겠죠. 전략을 알아야 그냥 뭐 무조건 공부하는 사람하고 전략을 탁 알고 그 포인트를 알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의 전략은 먼저 1단계의 전략이 있어요. 제시된 문장을 일단 잘 읽어야 됩니다. 읽기는 읽기 문제 제시문 안에 정답이 다 들어있다고 봐야 해요. 그러니까 읽기는 아주 집중해서 뭐 2번, 3번 시간이 모자라더라도 빨리빨리 읽는 연습을 하는 거죠. 빨리 읽는 연습은 평소에 보통 때 읽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읽는 것도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좀 내 말소리가 귀에 들리게 그렇게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발음 연습도 좋고 말할 때도 그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시된 문장을 잘 읽고 선택지를 먼저 확인을 하세요. 아까 선택지에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 그래서 공통된 단어를 기본형을 일단 넣어보는 겁니다. 빈칸에. 그리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면 뒷문장과 연결이 플러스로 연결이 되는지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는지. 이 말은 뭐예요? 플러스는 긍정적, 마이너스는 반대, 부정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부터 알아놓으면 어떤 문법을 찾을지 거기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2단계로 가봅시다. 빈칸의 앞뒤 문맥과 어울리는 적절한 문법을 찾는다. 그렇죠? 빈칸에 공통 단어를 일단 넣어보고 앞뒤의 문장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관계를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적절한 문법을 찾는다. 그리고 선택한 답을 빈칸에 넣고 나면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이 확인 단계에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요령이 됩니다. 요령, 그 방법이죠.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공부도 요령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조건 무식하게 뭐 공부를 해야 한다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이런 전략이나 요령을 좀 알고서 포인트를 찾아 나가면 정답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전략을 알아봤으니까 일단 실전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말 항공편은 거의라는 거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최근 해외여행 수요라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소비자, 그렇죠? 소비자가 수요자가 됩니다. 그러면 수요의 반대의 단어도 알아야겠죠. 그렇죠? 수요의 반대는 공급입니다. 공급. 고급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기본 단어들이니까 예, 어휘를 많이 알아야 그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실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자, 수요의 반대는 공급이에요. 수요가 있다, 공급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수요자가 되죠.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 그것이 공급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객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말 항공편, 주말에는 비행기 표가 거의 뭐예요?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쓰는 문법이 있죠. 거의 그렇게 되다. 라는 문법 우리가 고급 문법에서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문법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연습을 하면서 활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거의 그렇게 되었다, 가깝게 되었다가 뭐예요? 되다시피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주말 항공편은 일단 공통 단어가 뭐였어요? 매진되다가 나왔네요. 매진하다는 쓰지 않습니다. 매진되다죠. 매진되다를 여기 넣어보고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문법. 거의 그렇게 되다예요. 100%는 아니지만 뭐 90% 이상, 99% 거의 그렇게 되다. 그렇죠? 거의 그렇게 되다 할 때 되다시피, 다시피가 들어가는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진되다시피 했다요. 그러면 다른 문법들도 좀 알아야죠. 을까 싶다는 우리가 뭐 중급에서 배운 문법이니까 을까 싶었다는 그렇게 될까 싶다 좀 추측이나 의지. 근데 매진될까 싶었다 이상하죠. 그 다음에 매진되려면 멀었다. 늘어나면서 주말 항공편은 거의 그랬는데 매진되려면 멀었다는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매진되게끔 만들었다. 매진되게끔은 요건 강조할 때 써요. 매진되게. 그렇게 하도록 목적 어떤 일의 끝 결과 되게 만들었다죠. 그러니까 되게끔 만들었다. 거의 되게끔 만들었다. 이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매진되다시피가 거의 가깝게 되다라는 문법. 이것만 알면 되다시피, 다시피 문법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피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확실하게 좀 알아봅시다. 매진될까 싶었다에 을까 싶다. 이건 중급 문법이니까 어떤 행동을 할 의도를 의미함. 뭐 추측함과 동시에 그다음에 의도,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려고 한다. 그때 을까 싶다. 이거 많이 쓰죠. 그래서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실까 싶어요. 커피를 마시려고 해요. 그렇죠?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생각,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으려면 멀었다. 앞에 상황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그 뒤에 어떤 결과까지 가려면 아직 더 거리가,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처럼 말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여러분들 이제 고급 정도의 수준이면 한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많이 그런 말 할 거예요. 한국어 참 잘하시네요. 그럴 때 네, 감사합니다 보다는 어때요? 중국에서 우리 배운 문법이 있었죠. 아니에요. 잘하기는요. 그렇죠? 잘하기는요. 그것이 굉장히 예의를 갖추면서 겸손한 표현이라고 했죠. 잘하기는요. 한국 사람처럼 말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주 좋은 인사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으려면 멀었다는 이럴 때. 그 다음에 다시피 뭐였어요? 앞의 상황과 거의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100%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가 나옵니다. 거의. 게임을 하다가 밤을 새우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못 잤다라는 거죠. 뭐 5분, 10분, 1시간 이러면 잤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못 잤어요. 이럴 때 밤을 새웠어요 하고 새우다시피 했어요는 좀 다르겠죠. 밤을 새웠어요는 완전히 100%. 그런데 밤을 새우다시피 했어요. 거의 새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여기 뭐 더 좋은 건 게임을 하느라고. 그렇죠? 느라고. 앞에 한 것도 나, 뒤에 한 것도 나. 주어가 같고 어떤 나쁜 결과의 이유나 원인, 핑계, 변명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뭐 어젯밤에 잠 못 잤어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이렇게 할 때 게임을 하느라고 밤을 새우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피곤해요. 이럴 때. 그래서 다시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끔 만들었다. 끔은 없어도 된다고 했죠. 강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진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다. 만들다죠. 앞의 상황이나 일의 목적이 되도록 만들다예요. 그래서 예시문 보면 선생님은 학생들을 공부하게끔 만드셨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록을 넣어도 됩니다. 매진되도록 만들었다. 매진되게와 도록. 목적을 나타낼 때는 같죠. 그죠? 어떤 일이 목적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답 확인을 해볼까요?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요. 공급은 아니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공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공사 쪽은 공급자가 되겠죠. 그리고 관광객, 우리 같은 사람들, 손님들은 수요자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말 항공편은 거의 매진되다시피 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딱 좋습니다. 다시피 문법,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참 많이 쓰는, 아주 많이 쓰는 문법들이 있고 이렇게 문제에만 나오는 문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피는 많이 쓰는 문법이니까 시험용으로만 공부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직접 한국인들과 대화할 때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진되다시피 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감독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계훈련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 동계훈련, 이거는 겨울이죠. 겨울, 계절은, 개는 계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그렇죠? 철도 계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제철 과일, 그때 먹는 과일을 제철 과일이라고 하죠. 뭐 여름에 나오는 과일, 그렇죠? 한국에서는 뭐 수박이나 포도,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자, 동. 그러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좀 알아둬야겠죠. 춘, 하, 추, 동. 사자성어죠.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봄철 훈련이라고 하면 춘계 훈련이에요. 하계 훈련, 추계 훈련, 동계 훈련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이 동계 올림픽이 있죠. 겨울에 열리는 올림픽. 그렇죠? 빙상, 뭐 스케이트나 뭐 스키 이런 종목. 그건 동계올림픽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올림픽은 하계올림픽이죠. 여름에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그럴 때 하계올림픽인데 그때는 그냥 일반적이기 때문에 하계는 쓰지 않아요. 그냥 올림픽. 그리고 겨울에 겨울 스포츠를 하는 건 동계올림픽이 됩니다. 그래서 감독은 자 선수가 나왔죠. 선수들에게가 되겠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빠지지 말고 모두 다란 뜻이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전부. 모두. 그렇죠? 그래서 감독은 선수들에게 동계훈련에 모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 그렇죠? 참여하게 했다가 됩니다. 그러면 에게, 선수들에게로 쓸 수 있는 거, 인 듯 쓸 수 없죠. 선수이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죠. 선수들로 하여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계훈련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 자, 보세요. 선수들로 인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계훈련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로 인해는 그것 때문에 뒤에 결과가 생기다죠.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선수들 때문에 아니면 뭐 선수들이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돼야 되는 원인이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울리지 않죠. 선수들에게, 선수들로 하여금, 선수들이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수들로 하여금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문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앞에서 다시 선수인 듯이 나왔었죠. 자, 인 듯, 추측의 의미죠. 인 듯해요. 인 것 같아요. 우리 배웠었어요. 그죠? 그럼 인 듯과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거, 인 양. 이 양도 듯이나 것처럼처럼 이렇게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씁니다. 나올 때 또 하기도 하겠지만 비슷할 때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분이 선생님, 김 선생님인 듯해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인 것 같아요예요. 그렇죠? 듯하다. 그 다음에 이다 보니 이건 뭐야? 앞말이 나타나는 상황으로 인해서 상황 때문에 뒤의 사실을 알게 됐다요. 알게 됐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다 보니 김치가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싫었어요. 몰랐어요. 알게 됐어요.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됐어요.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의 사실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어떤 상황이 계속 하다 보니.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명사일 땐 선수이다 보니 뭐 운동선수이다 보니 운동을 뭐 잘하겠죠.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로 인해 앞의 내용이 뒤의 상황으로 바뀌게 된 이유나 원인, 그렇죠? 때문에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지진으로 인해 그렇죠?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렇죠? 지진이 났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 거죠.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로 인해가 됩니다. 부정적일 때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선수들로 하여금 앞에 오는 명사가 뒤에 행동을 하는 주체가 된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저 예문을 한번 보죠. 김 감독은 선수들로 하여금 열심히 경기를 할 수 있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선수들이 운동을 그 경기를 경기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감독은 아주 격려를 너희들은 잘할 수 있어. 너희들은 최고야. 뭐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격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김 감독은 선수들이 하고 바꿨어도 말이 됩니다. 그런데 로 하여금을 쓴다면 고급으로 완전히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로 하여금, 선수들이 그렇죠? 그래서 앞에 오는 이 명사, 이 주어가 뒤에 행동을 하는 어떤 주체가 된다는. 주체는 뭐예요? 주어. 그러니까 주어에게 쓸 수 있는 거, 에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주어에 쓸 수 있는 조사. 그래서 들로 하여금도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답 확인. 감독은 선수들로 하여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계훈련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 그래서 선수들로 하여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이게 없다면 선수들이 뭐 동계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지시했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꿔서도 똑같이 바꿔 써도 됩니다는 아니에요. 바꿔서 넣어봤을 때 의미 차이가 없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기에는 선수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계훈련에 참여하도록 선수들에게 지시했다죠. 그러니까 에게는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3번, 내일까지 서류를 가지고 오겠다고 약속만 주다. 여기에 공통단어는 뭐예요? 주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만 주다. 여기 뭐 해주다도 되겠지만 약속만 주다. 또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삼다라는 건요. 그렇게 생각하다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생각하지 않겠다예요. 너를 내 친구로 삼을게. 이거 내 친구로 여기다라는 동사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다, 문제로 여기지 않겠다, 문제로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제 삼지 않겠다, 약속만 주다. 그러면은 이번 일은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이것이 앞에 것이 조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정의 조건이 다면, 그렇죠? 약속만 준다면 이번 일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가 되죠. 그러면 던차에 련이해도 주는 것은 고사하고를 뒤에 가서 한번 문법을 좀 알아봐야겠죠. 자, 첫 번째 준다면 앞문장이 뒷문장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건. 그러니까 내가 밥을 살게. 그런데 조건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 내일 아침 일찍 온다면 내가 밥 사줄게. 그렇죠? 뒤에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면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던차에는요. 어떤 일을 하려던 그 기회. 뭐냐면 외출을 하려던 차에 손님이 왔다. 어떤 일을 하려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외출을 하려고 하던 그때 그 순간에 손님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던 차에 또 비슷한 문법이 있었죠. 의려던 참에. 밖으로 나가려던 참에 뭐 전화가 왔어요. 손님이 왔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차에나 참에는 비슷하게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자, 련이해도 가정을 해서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생각을 해도 뒤 생각은 잘 안 된다라는 거. 이건 뭐야? 앞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도 뒤에는 잘 안 된다. 예문을 보죠. 그 일을 잊으려니 해도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잊으려니 생각을 하지만 아어도는 뭐예요? 그래도 안 된다가 돼야죠. 그러니까 생각처럼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때 련이해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도 잘 안 된다가 돼야 돼요. 아어도니까. 그 다음에 것은 고사하고 이거는요. 자, 보세요. 앞뒤를 비교하여 앞에 것이 더 어렵다예요. 앞에가 더 어렵다. 뒤에 것보다 앞에가 더 어렵다. 보세요. 일이 많아서
퇴근은 고사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지만 앞에 거는 더 어렵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요것과 그러면 같이 쓸 수 있는 거의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것이 기는커녕이에요. 요거는 거승고사하고와 은고사하고와 기는커녕은 거의 바꿨어도 100% 거의 확실하게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바꿔볼까요? 퇴근은커녕 여기 만약에 아시죠? 명사가 나올 때는 그냥 은커녕이 돼야겠죠? 예, 기는커녕 기는 동사를 뭐 아니면 형용사를 명사로 막 바꾸는 그죠? 그런 형태죠. 기나 근데 여기는 기는커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명사가 나왔으면 그냥 은커녕이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 그래서 퇴근은커녕 아니면 이렇게 만들려면 퇴근을 하다죠. 그러니까 퇴근을 하기는커녕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퇴근을 하기는커녕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항상 같이 이 기는커녕과 고사하고 설명할 때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것, 예문 드는 게 기본적인 그거예요. 친구가 나 10,000원만 빌려줘 이럴 때 10,000원은커녕 1,000원도 없어 이럴 때요. 그렇죠? 10,000원은 고사하고 1,000원도 없어. 요때가 딱 좋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뒤에 거보다 앞에 게 더 커요. 그거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뒤에 아주 쉬운 것도 안 된다는 거니까 앞에 더 어려운 건 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뒤를 비교하여 앞에 것이 더 어렵다. 퇴근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퇴근은 고사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무엇과 같다? 기는커녕과 같은 문법이다. 정답 확인. 내일까지 서류를 가지고 오겠다고 약속만 준다면 이번 일은 더 이상 문제로 생각하지 않겠다. 문제 삼지 않겠다. 그래서 준다면 가정인데 조건이 되는 겁니다. 면은 가정이잖아요. if. 그런데 뒤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조건. 열심히 공부만 한다면 꼭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공사 때문에 좀 불편하겠지만 도로가 뚫리고 나면 뚫리다. 도로가 오픈. 그죠? 도로가 개통이라고도 합니다. 개통. 열리다죠. 공사 중이어서 막아놨던 것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뚫리답니다. 도로가 뚫리고 나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테니 니로 끝나면 까가 있는 거죠. 될 테니까 주민들이 도로 건설을 자 공통 단어 뭐예요? 반대하다죠. 반대하다. 도로 건설을 반대하다? 그러면 지금은 공사 때문에 불편하겠지만 도로가 생기고 나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테니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가 나와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을성쉽다. 을성쉽다는 을 것 같다예요. 그 다음에 을게 뻔하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죠. 그리고 반대할 법도 하다. 그럴 것 같다예요. 여기 을성쉽다나 법도 하다가 약간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을 것 같다.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리만무하다는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가 을리만무하다가 됩니다. 그러면 문법을 보면서 직접 확인을 해보죠. 자, 첫 번째, 앞에 말이 뜻하는 상태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거나 짐작한다. 짐작하다, 추측하다는 뭐예요? 을 것 같다죠. 흐린 하늘을 보니까 금방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이렇게 쓰죠. 그럴 때 고급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을성쉽다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내릴성 싶어요. 그렇죠? 내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흐린 하늘을 보니까 금방 비가 내릴 것 같아요. 비가 내릴성 싶어요. 할성 싶어요. 짐작, 추측. 그렇죠? 그다음에 읊게 뻔하다는 어떤 일의 결과나 상태가 보이는 것처럼 분명. 그렇죠? 보이는 그것처럼 분명해 보인다는 거죠. 여긴 보이는 것처럼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도 늦을 게 뻔해요. 안 봐도 늦을 거예요. 기다리지 않아도 늦을 것 같아요. 항상 늦는 사람이야. 그러면 상태가 안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읊게 뻔하다. 그렇죠?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불을 보면 불이 활활 타는 거 금방 보이겠죠. 그러니까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듣 뻔하다. 그래서 읊게 뻔하다라는 게 바로 그럴 때 쓰겠죠. 그러니까 반대할 것이다. 그렇죠? 다음에 어떤 사실을 제시하면서 이야기한다. 이건 뭐예요?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했으니 병이 날 법도 해요. 그렇죠? 병이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을 것 같다 바로 바꿔서 쓸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시하면서 뭐예요? 어떤 제시를 했어요?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병이 나겠네요. 날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할 때 병이 날 법도 해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앞에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을리만무하다는 그럴 가능성이 제로,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 리 만무합니다. 이거는 또 똑같이 쓸 수 있는 문법이 있어요. 을리, 알죠? 을리가 없다. 그렇죠? 을리 없다, 을리가 없다.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반대할 리 없다. 반대할 리가 없다. 똑같은 같이 바꿨어도 달라지지 않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 리 만무합니다. 여기서 짓이라는 건 행동이죠. 근데 나쁜 행동을 할 때 보통 짓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짓을 했을 리 만무합니다. 했을 리가 없습니다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뭐예요? 반대할 리가 없죠. 왜? 이익이 되니까. 도로가 생기면. 그 정도로 이익이 되니까 지금은 좀 불편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공사 때문에 좀 불편하겠지만 도로가 뚫리고 나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테니까 주민들이 도로 건설을 만드는 것을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반대할 리가 만무합니다. 만 가지가 없다.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을 것 같다. 그럴 것이다. 그렇죠? 반대할 게 뻔하다. 당연히 그렇게 반대할 것이다. 그 다음에 반대할 리가 없다.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100%. 그렇죠?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을 할 때 이런 걸 쓰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원작 소설의 인기만 믿고 영화를 만들었다가는 어떻게 안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가 되죠. 그러면 여기는 실패하다. 공통 단어가 실패하다예요. 그러면 원작 소설의 인기만 믿고 우리가 소설이 인기를 끌면 그 소설을 가지고 영화나 연극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죠.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소설이 원작이 원래 오리지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소설이 인기가 있다고 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인기가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100% 그렇게는 성공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작 소설의 인기만 믿고 영화도 성공하겠지 하고 영화를 만들었다가는 실패할 것이다. 그게 나와야겠죠. 그러면 실패한 탓이다? 탓하는 거.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어요. 좋은 거일 때 때문에죠. 때문인데 긍정적일 땐 덕분에 사람에게 그렇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상황에 아니면 나쁜 원인은 탓을 쓴다고 했죠. 실패한 탓이다? 이거는 뭐 하고 나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건 아니죠. 실패할 리가 없다? 이거 앞에 실패할 리 만무하다.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안 되죠. 실패해도 그만이다? 이건 그만이다는요. 실패해도 상관없다예요. 더 이상은 뭐 그만. 거기서 끝. 그런데 실패하기 십상이다. 여기 새로운 문법이 있어요. 실패하기 쉽다입니다. 실패하기 쉽다. 그럼 이거는 4번이 답이겠네요. 원작 소설의 인기만 믿고 영화를 만들었다가는 성공하기는커녕 실패하기 십상이다. 와, 완전 고급, 아주 좋은 문장이 되죠. 그러면 문법 확인. 은 탓이다.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원인이라는 거죠. 때문에를 쓰는데 때문에는 긍정적, 부정적, 플러스 마이너스 상황에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탓은 부정적일 때, 그 다음에 덕분에는 긍정적일 때 이런 것들을 바꿔 쓰셔야겠죠. 2번 일은 제가 잘못한 탓입니다. 그렇죠? 덕분에는 쓸 수 없죠. 마이너스 잘못. 제 탓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나서서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그렇죠? 자식 잘못은 자식 잘못인 건데 그렇죠? 어쨌든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한 탓입니다. 을리가 없다. 그럴 이유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 을리만무하다. 같이 항상 기억을 하세요.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그렇게 항상 바르게 생활하는 솔직하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다죠.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리가 만무해요. 같이 항상. 고사하다 기는커녕과 을리가 없다, 을리만무하다. 두 개 잊지 마세요. 실패해도 그만이다. 그렇게 되어도 상관없다예요. 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은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안 해도 괜찮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이럴 때 두 상황 다 상관없어 이럴 때 씁니다. 기십상이다는 뭐예요? 기 쉽다예요. 쉽다. 그래서 뭐뭐 하기 쉽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안 했으니 공부를 안 하면 네, 떨어지는 거죠. 공부를 안 했으니 시험에 떨어지기 십상이다. 떨어지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확인 볼까요? 원작 소설의 인기만 믿고 영화를 만들었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이다. 다가라는 문법이 있지만 전혀 다른 문법이에요. 는이 붙으면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가는 나쁜 결과가 올 것이다요. 그렇게 밥을 많이 먹다가는 그렇게 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다가는 비만이 될 게 뻔하다. 그렇죠? 다가는 마이너스 어떤 나쁜 결과가 올 때 그렇게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에 많이 써요. 그렇죠? 보통 좋은 결과일 때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다가는 실패하기 쉽다, 십상이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다. 그렇죠? 공통 단어를 일단 넣어봐야겠죠? 개발하다. 그리고 뒷문장은 관광객을 수용할 숙박시설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조차요. 중급 이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까지, 도. 이거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조차 마저. 요것도 아주 중요한 거. 까지, 조차, 마저, 도. 이것이 같이 쓸 수 있는 건데요. 조차나 마저 마지막 있는 것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시죠? 그러니까 더 큰 것은 고사하고 더 작은 것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도 없다라는 거. 그렇죠? 수용할 숙박시설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관광객을 수용하다. 관광객이 오면 숙박시설이 필요하죠. 그런데 수용하다. 모두 다 받아들이다죠. 받아주다. 관광객을 받아줄 숙박시설까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어디서부터까지에서까지지만 조차나 마저는 정말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그것까지라는 강조가 돼요. 그래서 숙박시설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다. 그런데 개발하면 뭐예요? 관광객을 수용할 숙박시설도 없는데. 그럼 거기에 맞는 거. 개발하는 대신 한샘 치고 한다면 모를까? 개발하는 건 차치하고. 네, 여기서 자 문법을 한번 봐야겠죠. 자 문법을 한번 보면요. 개발하는 대신, 는 대신 아시죠? 앞 행동은 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한다. 아니면 사람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 대신 다른 사람. 그렇죠? 청소를 하는 대신 설거지를 할게요. 는 대신은 자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를 쓸 때 쓰죠. 그런데 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사 넣고 대신, 그렇죠? 친구 대신 제가 할게요. 그렇죠? 엄마 대신 아빠가. 그렇죠? 그래서 청소를 하는 대신 설거지를 해요. 그 다음에 은셈치고, 요 는셈치고는요.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모두가 좋다고 하니까 속는 셈 치고, 이거는요, 그 가정의 의미예요. 실제 지금 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속을 것 같지만, 네, 가볼게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는셈 치고는요, 여기서 보통은 셈이 나오면은 셈, 세다. 근데 속, 마음, 요렇게 이런 의미가 될 때 셈치고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다, 그렇게. 그리고 치고는 그렇다고 생각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속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다라는, 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좋다고 하니까, 속아도 괜찮아요. 속을 것 같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가볼게요. 왜? 모두가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요런 표현.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이 처음에 써보기는. 근데 좀 연습을 한번 해보면 괜찮을 거예요. 문법에서 이런 거는 연습을 할 거니까 문법 연습을 많이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좋다고 하니까 속는 셈 치고 가볼게요. 속은 거예요.
그것만 아세요. 속은 건 아니에요. 속을 것 같다예요. 그렇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도 괜찮고 안 속아도 괜찮고. 네. 어쨌든 그 다음에 3번 개발한다면 모를까 하면 이거는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가정하지만 뒤에는 반대. 그렇죠? 뭐예요? 엄마가 만들어준다면 모를까. 엄마가 만들어주면 좋지만 아이가 만들기는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상황과는 반대가 돼야 됩니다. 대조되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만들 수 있어요가 아니라 만들 수 없어요가 돼야 되는 거죠. 엄마가 만들어주면 할 수 있겠지만 엄마가 도와준다면 모를까. 이게 더 좋겠네요. 엄마가 도와준다면 모를까. 아이가 혼자 만들기에는 너무 어려울 거예요. 이 상황이 됩니다. 앞에 요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는 어렵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는 건 차치하고 자, 요거는요. 어떤 일을 뒤로 미루거나 내버려 두고 문제 삼지 않는다. 자, 예문 볼까요? 유창성은 차치하고 발음부터 고쳐야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유창성은 두 번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발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음부터 고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창성은 힘들어요 할 때, 그러니까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두 번째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차치하고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정답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다. 그런데 자, 개발하는 게 먼저 첫 번째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관광객을 수용할 만한, 수용할 숙박시설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숙박시설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여행 상품을 개발한다라는 거, 다른 여행 상품을 개발한다라는 건 두 번째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뒤로 미루다라는 뜻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건 차치하고 관광객을 수용할 숙박시설조차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행 상품 개발은 두 번째, 나중에 해도 됩니다. 우선 먼저 해야 할 것은 관광객 수용할 만한 숙박시설부터 확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두 번째로 두고라는 의미로 바꿔 써도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건 나중에 하고 우선은 관광객 수용할 만한 숙박시설부터 확보해 주세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다양한 더 여러 가지 여행 상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대신은 안 되죠. 이 개발하는 대신에 숙박시설을 확보하세요. 그건 말이 좀 이상하죠. 개발하는 건 두 번째로. 자, 개발한 셈치고는 개발했다고 생각하고죠.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했다고 생각하고, 뒤에 거 숙박시설을 확보해요? 말이 안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한다면 모를까 하면 요건 그럼 요것도 좀 비슷한가? 안 되죠.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한다면 모를까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조건이 되진 않죠. 그렇죠? 수용할 숙박시설을 확보하는 데 조건이 필요할 때는 은다면 모를까를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거니까 새로운 여행 상품을 또 개발한다라는 거죠. 있는 관광객들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다예요. 숙박시설도 없는데 여행상품 개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는 건 차치하고가 아주 중요한 문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기억하죠?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한번 유창성 뭐예요? 아주 능숙하게 한국 사람처럼 말을 빠르게 아주 능숙하게 하는 거죠. 그게 유창성이죠. 그런데 유창성은 두 번째 문제예요. 빠르게 이야기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발음이 안 좋아요. 발음부터 고쳐야 합니다가 됩니다. 발음이 안 좋은데 아무리 말만 빨리 한다고 그게 말을 잘 하는 걸까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겠죠. 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발음부터 고쳐주세요. 그 뒤에 두 번째 유창성을 생각을 빨리 하는 거를 연습을 해봅시다가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행 상품은 두 번째, 개발은 두 번째로 두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우선 숙박시설부터 확보하자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8문제가 나와 있지만 시간상 다 풀어보지는 못해요.
나머지 2개 문제는 또 연습으로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법만이라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런 문맥에 알맞은 문법을 고를 때는 자, 어떻게 해요? 먼저 선택지를 먼저 확인한다고 했죠? 왜? 선택지에 공통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공통 단어를 빈칸 안에 넣어 보는 거죠. 그렇죠? 빈칸 안에 넣어서 읽어보면서 자, 했다. 공통 단어 들어가서 했다. 그리고 뒤 문장을 넣어봐요. 그리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보라고 했죠? 그러면 긍정적일 때 쓰는 연결어미, 부정적일 때 쓰는 연결어미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빈칸의 앞뒤 문맥과 어울리는 가장 적절한 문법, 끝날 때 쓰는 문법, 아니면 연결할 때 쓰는 문법, 이런 것들을 찾아라. 그 다음에 3번째는 반드시 답을 넣은 다음에 전체 문장을 읽어보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문법 찾았어요. 그런데 뒤에까지 안 읽어보면 한국어는요, 뒷말까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는 말이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까지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앞에 문장만 가지고 실수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맥에 알맞은 문법 고르기는 예전 바뀌기 전에 어휘 문법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뀌고 나서 읽기 문제로 들어가 있고 이 앞에 유형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세트 문제에서도 문법 고르기, 어휘 고르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휘나 문법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만점에 도전하라에 있는 책 문제 여러분들 다 풀어보셔야 해요. 이 강의에서 같이 다뤄보는 건 시간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먼저 알아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라든가 연습 문제 계속 풀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급 문법, 문법이 아니죠. 고급 읽기, 문맥에 알맞은 문법 고르기 첫 번째 유형을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읽기 2번째 시간에서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